올해도 어김없이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마당으로 스며드는 공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묻어 있었고 햇살마저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제 마음속엔 늘 한 가지 걱정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김장입니다. 젊었을 땐 김장이 그저 계절 행사 같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수다, 이웃들과의 온기,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한 집 건너 한 집씩 배추를 나르고 고춧가루와 마늘을 잔뜩 빻아놓고 마당에서 발갛게 손을 물들이며 버무리던 그때는 참으로 분주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함께 김장을 하던 이웃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 넓던 마당에서 저 혼자 김장을 감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셋을 두었지만 모두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집에 들르는 일도 드뭅니다. 주말에도 각자 일이 있다고 바쁘게 움직이니 김장 같은 걸 도와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쯤은 함께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겠지만 이젠 그런 기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밤잠이 줄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배추를 몇 폭이나 살지, 고춧가루는 얼마나 필요할지, 소금은 몇 킬로가 적당할지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한숨이 절로 터집니다. 손목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욱신거리고 허리는 조금만 서 있어도 뻣뻣하게 굳어버리는데 그 많은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일을 올해도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회색빛으로 흐려진 하늘을 보면 문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곤 합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온 식구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김장 준비를 도우며 웃던 모습이 떠올라서겠지요. 지금은 남편과 저 둘뿐입니다. 조용한 마당, 바람에 흔들리는 대야만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 저와는 거리감이 있는 사이입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지만 또 유난히 가깝지도 않은, 말하자면 늘 조심스러운 관계랄까요?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일엔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집안일로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장을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싫은 내색을 하면 어쩌나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수십 번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다 쓰러지는 것보단 한 번쯤 도움을 청해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몇 번이고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맴돌렸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통화음이 두세 번 울린 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에 김장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한참 말이 없더니 며느리는 힘 빠진 듯한 목소리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놓였던 적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장 준비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배추는 몇 포기, 고춧가루는 몇 근, 멸치 액젓은 어디 것이 맛이 좋았는지 작은 메모지에 빼곡히 적어내려가며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장을 한다는 생각이 묘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뭘 먼저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순서를 그려봤습니다. 배추를 사오려면 조금 먼 전통시장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도 배추가 있긴 하지만 한두 포기 가격이 더 비싸고 무엇보다 싱싱하지 않거든요. 시장에는 이른 새벽에 나온 배추들이 줄지어 쌓여 있을 테지요. 옷을 여며 입고 집을 나서는데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가을 특유의 차가운 냄새,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텅 빈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손에 쥔 장바구니가 자꾸만 무거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배추와 무, 쪽파, 갓, 생강, 마늘까지 한꺼번에 사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뻐근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장을 한다는 사실이 나이를 잊게 만들 만큼 묘한 활기를 주더군요.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분주하게 좌판을 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트럭에서 막 내린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겉잎이 싱싱하고 속잎이 노르스름하게 잘 익은 것이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저는 배추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골랐습니다. 겉으로는 크지만 속이 빈 배추도 많거든요. 손으로 꼭 눌렀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장사꾼이 힘들 텐데 왜 혼자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묻기에 오랜만에 김장을 하려 한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배추를 10여 포기 사고 나니 팔이 얼얼했습니다. 그럼에도 무, 갓, 쪽파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무는 단단하고 흠없는 것으로, 쪽파는 뿌리가 싱싱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마늘과 생강은 소량만 사려 했는데 상인이 통째로 사면 덤을 준다고 하기에 결국 한 망을 통으로 샀습니다. 양손이 무겁게 늘어질 만큼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김장을 하는구나.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배추를 버무릴 날이 머지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배추를 한 포기씩 물에 헹군 뒤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쌓고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소금이 배추 사이로 스며들며 살짝 숨이 죽는 소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절여야 했습니다. 배추가 잘 절여지면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배추를 절이는 동안 저는 주방에 앉아 양념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했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생강은 얇게 썰어두고 건새우와 멸치를 갈아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쭉 늘어선 재료들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맘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서 배추를 씻고 커다란 절구에 마늘을 찌우시곤 했습니다. 그 옆에서 장난만 치던 제가 이제는 그 일을 이어받아 하고 있구나 싶으니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배추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해가 기울며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베인 배추 냄새, 고소한 마늘 냄새, 그리고 가을 저녁의 바람까지 모두가 오랜만에 느끼는 김장철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부담을 느끼고 오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을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미 약속을 했으니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배추 통 위에 깨끗한 천을 덮었습니다. 밤새도록 배추는 소금에 절여졌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배추 통 위에 덮어두었던 천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걷어보니 배추들이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게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쏙 들어가고
잎 사이사이로 소금물이 촉촉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배추를 꺼내 마당에 큰 대야를 두고 하나하나 깨끗이 헹궈냈습니다. 소금기를 빼기 위해 3번은 물을 갈아가며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릴 정도였지만 오랜만에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니 오히려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깨끗이 씻은 배추는 대나무 발 위에 가지런히 올려 물기를 빼두었습니다. 배추잎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 양념 재료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마늘과 생강은 이미 곱게 갈아두었고 건새우와 멸치가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와 갓도 깨끗이 다듬어 뿌리 쪽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고춧가루 봉지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이 모여 김장김치가 되고 그 김치를 한 포기 한 포기 꺼내 먹을 때마다 식구들이 겨울을 나게 되겠지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김장할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묵은 낙엽을 쓸어내고 오래된 장독 옆에 있던 항아리들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김장할 때는 넓고 깨끗한 마당이 꼭 필요합니다. 배추를 널찍하게 펼쳐두고 양념을 버무릴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비닐천을 넓게 깔고 김치통과 대야, 긴 장갑과 앞치마도 꺼내 놓았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다가 잠시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들이 어릴 적엔 마당에 널어둔 배추 사이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나무라면서도 속으로는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는 모두 커서 각자의 집으로 떠나고 저 혼자 마당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배추를 버무릴 그녀의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살갑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 혹시라도 내일 무뚝뚝하게 있으면 어쩌나 걱정도 살짝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김장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지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집 안으로 들어와 내일 쓸 큰 대야와 김치통 뚜껑까지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계를 보며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김장 당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도 전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이고 찹쌀풀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양념에는 찹쌀풀이 꼭 들어가야 양념이 배추에 잘 붙고 맛도 깊어지거든요. 커다란 냄비 속에서 찹쌀가루가 천천히 익으며 걸쭉해지는 걸 보니 마음까지 차분해졌습니다. 찹쌀풀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양념을 만들 재료들을 모두 작업대에 꺼내 놓았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설탕과 소금, 정갈하게 늘어선 재료들을 보며 내심 흐뭇했습니다. 한참 후 찹쌀풀이 식자 고춧가루를 넣고 마늘, 생강, 젓갈들을 넣어 양념을 고루 섞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물든 양념이 커다란 대야 안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정성스레 비비다 보니 김장 특유의 매콤하고 짭조름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물기가 빠진 배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노르스름한 속잎이 살짝 벌어져 양념이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간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며느리가 올 것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를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말을 연습해 봤습니다. 그렇게 양념까지 다 만들어두고 나니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묘하게 마음이 놓였는지 마당 한켠 의자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햇살이 한낮으로 기울며 마당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햇빛은 여름과 달리 따갑지 않고 살결에 스며드는 듯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배추의 노르스름한 속잎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주방에서 끓는 주전자에 김이 뿜어져 나오고 멀리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쯤 대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땐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오며 얼굴이 뚜렷해지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밑이 살짝 퀭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추운데 오느라 힘들었지. 입에서 그 말이 자연스레 나왔지만 며느리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한 채 시선을 마당으로 돌렸습니다. 마당 한가득 펼쳐진 배추와 양념, 대야와 통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천천히 그 위를 훑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어색한 기운을 느끼며 서둘러 말을 이어보려 했습니다. 배추가 아주 잘 절여졌더라. 오늘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내가 와주니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 한 줄기 불어와 마당의 비닐천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마저도 왠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무언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 어딘가 모를 불안함과 억눌린 감정 같은 것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마당 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추가 쌓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배추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배추잎 위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는 늘 바쁘고 단정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그녀는 마치 아주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까? 그 순간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무언가 번뜩이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스쳤던 그 순간,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억울함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지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며느리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는 아니야. 내가 미리 해놨으니 조금만 도와주면 돼. 같이 하면 금방이야.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다시 한번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일하고요.
그때부터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배추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다가가더니 손을 뻗어 한 포기를 집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들려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순간 그 배추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축축한 배추가 땅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러니?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며느리는 다시 한 포기의 배추를 집어들어 세게 던졌습니다. 배춧잎이 퍼석거리며 흩어졌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 일주일 내내 야근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밤에 겨우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자는데 이런 날 주말까지 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해요? 정말 이걸 꼭 제가 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듯 배추를 들 때마다 잎이 찢어지고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양동이 위에 얹힌 소금물이 튀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전부 마당의 고요함을 무자비하게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너 힘든 거 알지? 근데 나도 혼자선 도저히.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번엔 발로 커다란 양념통을 걷어찼습니다. 통이 굴러가며 안에 담긴 양념이 대야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양념이 비닐천 위에 넓게 번지며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왜 시댁일은 항상 제가 해야 하는 건데요? 왜 제가 당연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저한테는 쉬는 날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은 듯 멈춰섰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구나.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요? 어머님은 시켜놓고선 같이라고 하세요? 전 그냥 일꾼처럼 느껴져요. 주말마다 시댁 일, 명절, 제사, 김장. 저는 저희 집 일도 못해요. 제 인생은 대체 언제 살아요? 그 목소리가 끝내 터져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다시 한번 남은 배추 한 포기를 두 손으로 잡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팔을 휘둘러 마당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배추가 바닥에 납작하게 퍼지며 고인 물이 튀어 제 발목까지 젖었습니다. 마당 위는 이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추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양념은 끈적하게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휑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흩어진 배추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분노에 휩싸인 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배추와 양념들이 산산조각 난 것보다도 눈앞에 며느리가 낯설어 보인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말을 뱉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뒤돌아서더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마당 위의 비닐천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 볼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며느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만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대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마당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배추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양념은 바닥에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뒤엉킨 마당은 마치 다른 집의 마당처럼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가슴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저는 그녀를 억지로 부르려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등을 내려다보니 장갑 위로 묻은 고춧가루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룩마저 갑자기 눈물 나도록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이게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소란이 나나 싶어 나와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마당 한가득 흩어진 배추와 번진 양념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리더니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전부 며느리가 한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평소엔 온화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흩어진 배추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배춧잎이 한두 장 휘날려 갔습니다. 그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흩어진 배추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노랗게 젖은 배춧잎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빛이 바래진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직도 제 귀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제가 당연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굴러간 양념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통 입구에서 남은 양념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손끝으로 그 붉은 자국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통을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울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이건 아니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말수적은 그였기에 그런 목소리를 듣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흩어진 배추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야겠다. 짧게 내뱉듯 말한 남편은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린 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방금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아냐? 당장 돌아와. 책임지고 와서 이야기해.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지금 가면 더 싸우게 될 거예요. 남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싸우게 되든 말든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당장 돌아와. 오늘 안 오면 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간 남편은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이를 악문 채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한층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내 아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전화로는 설명할 수도 없다. 와서 똑똑히 봐라.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안은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남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말은 제게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무언가가 오늘 크게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만 들렸습니다. 마당에 널려 있을 배추들과 번진 양념 생각에 가슴이 계속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빠른 걸음소리가 마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바지를 입은 채로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분주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회사 일에 치여 늘 급히 움직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아들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시선이 흩어진 배추와 번져 있는 양념 위로 고정되었습니다. 노르스름한 잎과 붉은 양념이 햇빛에 반짝이며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심스레 내뱉은 말이었지만 목소리 끝에 억눌린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내가 다 이렇게 만들고 갔다. 아들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먼저 의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김장 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와서 갑자기.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더니 이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왜 주말에까지 며느리를 불러요? 평일 내내 야근하는 사람인데 주말에 좀 쉬게 놔두면 안 돼요? 그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인지 똑똑히 보이질 않느냐? 남편이 낮게 말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둔 걸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옳다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한 것 같아서요. 엄마는 늘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같이요? 엄마는 같이 했어요? 엄마는 시키고 며느리는 일하고 그게 같이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 위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 불어 배춧잎 하나가 대굴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마저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구나. 이런 일 앞에서도 먼저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딱딱 마당을 때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마당엔 여전히 흩어진 배추들과 붉게 번진 양념이 아무렇지 않게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황폐하기만 했습니다. 배춧잎들은 바람에 굴러다니며 마당을 뒤덮고 있었고 양념은 이미 마르고 굳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얼룩진 바닥이 괜히 더 낯설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이 묘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여도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얹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그의 느린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다시 나가보았습니다. 비닐천 위에 널려있던 배추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처음 배추를 사올 때만 해도 싱싱하게 바삭거렸는데 지금은 마치 기운이 빠진 생명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 포기씩 들어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또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있었지만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 부부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 한 줄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한다면 다시 그날의 일이 떠오를 것 같았고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계절이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마당에 쌓였던 배춧잎 흔적은 어느새 말라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바닥의 양념 얼룩도 빗물에 희미해졌습니다. 마당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엔 그날의 붉은 얼룩이 여전히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면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괜히 그 이름을 꺼냈다가 공기가 더 무거워질까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 부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 후 김장을 다시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대량으로 담그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 먹을 만큼만 아주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배추도 몇 포기만 사고 양념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조용히 마당 한쪽에서 버무렸습니다. 배추를 절이면서도 묘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그때처럼 마당 위로 소리가 퍼지면 누군가 또 화를 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김치 냉장고에 꽉 들어찼던 김치통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마당가에 심어둔 매화나무는 봄마다 꽃을 피웠고 여름이면 진녹색 잎이 울창하게 우거졌다가 가을엔 노랗게 물들며 떨어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또 녹고 해마다 변함없이 자연은 제자리를 지켰지만 우리 가족 사이에 생긴 균열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어떤 날에도 집 전화기는 늘 고요했고 현관문은 낯선 사람들의 발자국에만 잠시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따금 동네 슈퍼에서 아들의 또래 직장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요. 남편과 저는 예전보다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텅 빈 자리가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맴돌고 사라질 때면 그 정막이 마치 우리 사이에 놓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불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울먹이며 소리치던 얼굴, 배추를 내던지며 떨리던 손끝, 번들거리던 눈물. 그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녀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을까? 그녀의 피곤함을, 숨막힘을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급히 인사하고 명절에도 회사일 핑계로 늦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그 서운함이 결국 김장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버린 건 아니었을까?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아들에게 연락해 볼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손에서 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올까봐 혹은 아예 받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잊히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부부의 소식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웃집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웃으며 축하해줬지만 마음속엔 조그만 구멍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도 지금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손주가 생겼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보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 장난스럽게 웃으며 배추 사이를 숨어 다니던 모습, 김장날 옆에서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저를 붙잡고 장난치던 모습들. 그 시절엔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서도 우리 곁에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빨래 너머로 빈 마당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있던 커다란 대야는 창고 구석으로 밀려났고 김장 비닐천도 접혀 장롱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다시는 그 위에 배추를 쌓을 일이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김장을 해도 남편과 제 입에 들어갈 만큼만 아주 조금만 합니다. 김치 냉장고에 반쯤 비어있는 김치통을 볼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몫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아들 부부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잘 살고 있기를,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웃음 속에 저와 남편이 없을지라도.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한산해져서 무 몇 개와 대파 한 단, 두부랑 생선을 사오려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천천히 걸으며 진열대 사이를 돌았습니다. 마트 안 공기는 늘 그렇듯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흙냄새가 살짝 섞인 채로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장바구니를 끌며 무심하게 오갔습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저는 물을 하나 들어 올려 단단한지 두드려 보다가
문득 시선 한쪽에 스친 실루엣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서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멀지 않은 통로 너머에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슬랙스에 연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장바구니를 살짝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직원 몇 명이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걸음을 돌려 다른 통로로 돌아갈까 아니면 조심스레 다가가 볼까? 손에 들려있던 무가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트 안의 음악 소리도 카트 끄는 소리도 전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놀람인지 망설임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쳤다가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조심스러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는데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로 사이에 몇 해치의 겨울이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시선을 돌려 옆에 있던 직장 동료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작게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침착했고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전의 무거운 그림자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지만 몸은 마치 다른 시간에 놓인 것처럼 멍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걸 서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트를 나와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한구석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풀려야 할 매듭은 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매듭을 꼭 풀어야 한다는 집착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 문을 나서자 늦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힐 때마다 덜컥 소리가 났지만 머릿속은 아까의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짧았지만 그 눈맞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아주 잠깐 스치던 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안엔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거리감과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서 예전에 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였던 제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늘 쫓기듯 살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이 무겁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두려워 긴장했고 돌아오는 길엔 괜히 울컥하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자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서운함만 쌓았지 정작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저 며느리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억울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그날 마당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왔을까. 그 생각이 들자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게가 줄어서가 아니라 제 고집이 조금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김장을 하자고. 그 아이 목까지. 그리고 그 김치를 직접 들고 가서 말해야겠다고. 미안했다고. 그날 그렇게 몰아붙여 미안했다고.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낙엽이 소복히 깔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방치해둔 김장 비닐천과 대야가 창고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그 위를 손끝으로 쓸며 오래 묵은 마음을 닦아내듯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올해 김장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는 10폭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이 먹기엔 많지만 며느리네 목까지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무와 갓, 쪽파,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 흩날리던 먼지가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는 것처럼요. 수첩을 덮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꼭 내 목도 담아줄게.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한밤의 마당은 고요했고 머리 위로 별빛이 차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을 올려다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겨울 바람이 살짝 스며든 창틈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마당을 촉촉하게 적셔두었고 낙엽 몇 장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두었던 대야와 비닐천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보는 그것들은 살짝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넓은 비닐천을 쫙 펼치며 마음도 함께 쓸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자고, 조바심 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른 시각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구니를 챙겨 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음속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김장이라 하면 막막함과 피로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친 눈빛, 그리고 그 눈빛 너머로 보았던 얇은 서러움. 그 아이가 웃으며 김치를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걸음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채소 상인들이 쌓아둔 배추더미 위로 김이 오르고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잎이 두텁고 속이 단단히 찬 것들을 골라 10포기를 찜했습니다. 상인이 묶어주는 배추단을 받으며 괜스레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와 갓, 쪽파, 마늘과 생강도 하나하나 고르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무의 차가운 단단함, 갓잎의 매끄러운 질감, 마늘 껍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전에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의미 있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햇살이 살짝 기울며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큰 대야에 옮겨 담고 굵은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펼쳐 잎 사이에 소금을 골고루 뿌리면서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일, 명절, 제사, 김장전은 저희 집 일도 못해요. 그 목소리가 귀에 스치자 마음이 조용히 저릿했습니다. 저는 소금을 뿌리는 손길을 잠시 멈추고 배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억지로 시키는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부려서 함께하는 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에게 건넬 마음 하나를 담는 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배추가 마치 오래된 감정 위에 덮인 눈송이처럼 조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배추를 다 절인 뒤 큰 보자기를 덮고 마당 한켠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살짝 바람이 불어 배춧잎이 흔들릴 때마다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김장을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마늘을 까고 생강을 다지며 양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늘을 다질 때마다 코끝이 알싸해졌지만 그 향이 이상하리만치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젓갈을 꺼내 놓으며 며느리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는 사실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양념을 조금 덜 자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입 넣었을 때 살짝 웃을 수 있도록 작은 창 너머로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김치가 사과가 되기를, 서로를 묶던 오해와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손길이 되기를. 밤새도록 소금에 절인 배추는 이른 새벽이 되자 알맞게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휘어지는 잎을 들어 올리니 속살은 노르스름하게 물들며 단단한 윤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만으로도 오랜 세월 김장을 해온 제 손이 본능적으로 이제 됐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번지자 마음도 괜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배추를 하나하나 깨끗이 헹구어 물기를 털고 대야에 가지런히 담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만에 단장한 아이들을 줄지어 앉혀놓은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져둔 마늘과 생강을 넓은 대접에 넣고 고춧가루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빨갛게 물드는 순간마다 김장 특유의 향이 부엌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멸치 액젓과 새우젓을 넣을 땐 며느리가 짠맛에 예민하다는 게 떠올라 조금 덜 넣었습니다. 대신 배를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살짝 달큰한 향이 피어오르며 매운 향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쪽파와 갓을 송송 썰어 넣으며 그 아이가 파를 참 좋아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한때 명절에 잠깐 들렀을 때 식탁 위에 있던 겉절이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작은 소리로 맛있다고 말하던 그 순간이 아련히 스쳤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양념이 완성되자 대야에 담긴 배추를 한 포기씩 펼쳤습니다.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조심스레 넣고 손바닥으로 살살 눌러가며 골고루 버무렸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오래 묵은 서운함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과정이 그저 노동이었는데 오늘은 기도 같았습니다. 매운 양념이 손등에 묻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가만히 떠올랐고 붉게 물든 배추잎을 접을 때마다 부디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버무린 김치들을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아 넣으며 며느리 몫을 따로 분리해 작은 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조금 덜어 자극적이지 않게 맞추고 파와 갓도 적당히 넣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배춧잎을 덮으며 저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사과였고 용서였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통의 뚜껑을 꼭 닫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너한테 건네는 내 마음이야. 포장을 위해 깨끗한 보자기를 꺼내 작은 통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쌈에 두었습니다. 매듭을 묶는 손끝에 그동안 묶어두었던 오해와 서운함까지 함께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며 붉은빛 김치통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준비를 마친 김치통들을 바구니에 옮겨 담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그 아이를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루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싼 김치통을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으면서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 것 같았지만 그 무게는 김치가 아니라 제 마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너무 격식 있어 보이면 멀게 느껴질까봐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색의 코트를 걸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반짝였고 가로수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년 만에 며느리 집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 골목길을 걷는데 예전 며느리가 이사하던 날 함께 옮겼던 박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지쳐 보였지만 끝까지 감사하다고 웃었었지요. 그 미소가 불현듯 떠오르자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김치를 건네지 못하면 앞으로 평생 사과할 기회조차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 하는 소리 뒤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살짝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조심스레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당황스러움과 경계가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살짝 들어 보이며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 조금 담갔어.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꼭 내 목도 담고 싶었어. 며느리는 잠시 말없이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그동안 마음속에만 눌러 담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 너 힘든 거 알면서도 내 마음만 앞세운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많이 잘못했어.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말을 마치자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서 울먹이며 소리치던 며느리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저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지만 눈빛 속에서 뭔가가 아주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김치통이 옮겨지는 순간 그동안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두꺼운 벽이 아주 살짝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옆에 바구니를 내려두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추우셨을 텐데 잠깐 들어오세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지만 발끝이 문턱을 향해 살짝 움직였습니다. 몇 해 만에 처음으로
그 아이가 내민 문 안쪽에 온기가 스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실내는 정갈했고 부드러운 나무 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들어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저를 식탁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전기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며 수증기를 올리고 있었고 부엌 선반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찻잔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살짝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오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며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에 괜히 눈가가 따뜻해졌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 표면에 작게 맺히는 수증기 방울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화를 낸 것도 그냥 떠난 것도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차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바닥으로 감싸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그날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뒤로 김장 준비만 하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어. 며느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둔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많이 담그지 않으려 해.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그리고 너희 먹을 만큼만, 조금씩만 정성껏 담가서 너희한테 가져다 줄게. 이제는 억지로 도우라고도 하지 않을게. 그냥 마음만 받아주면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마음을 데우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힘들지 않게. 이젠 나도 너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해보려 한다.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이 닿는 순간 가슴 안쪽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갈라놓던 서운함과 오해들이 찻잔의 김처럼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가 오래 묵은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래, 자주 오너라. 이젠 같이 웃으면서 지내자꾸나. 창밖으로 늦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몇 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들이 그 햇살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까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전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오늘 며느리와 마주 앉아 웃던 순간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야와 비닐천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치워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겠지만 오늘은 그 모습마저도 괜히 반가웠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억지와 고단함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찬물을 올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김치 양념의 매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이번 겨울 김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정성이 가득했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겁게 쌓아두던 김치통 대신 가볍게 건넨 작은 통 하나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잊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나누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조용한 집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다음 김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손길로 배추를 버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도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걸.